한낮에 쨍쨍한 햇볕 아래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혹은 나이 드신 분이 얼음물 한 잔이나 야외 운동 후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한국에서 특히 무더운 여름날에 흔히 발생하는 상황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여름철 뇌졸중을 유발하는 6가지 위험한 습관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습관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순식간에 쓰러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점점 더 혹독해지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서울부터 강원도나 전라남도 같은 평화로운 시골 지역까지 기온이 35도를 넘는 것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 여름은 축제의 계절이지만 노년층에게는 건강에 가장 위험한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적인 습관들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위험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햇볕을 쬐고 바로 샤워하는 습관. 샤워기 물줄기에서 오는 급격한 체온 변화와 욕실 내 위험. 첫 번째, 햇볕을 쬐고 바로 샤워하는 습관입니다. 아마도 가장 흔한 반응 중 하나일 텐데요. 한낮의 쨍한 햇볕 아래 장을 보고 돌아와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을 얼른 시원한 물로 씻어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걷는 양이 많고 언덕을 오르거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 잦아 뜨거운 햇볕 아래서 활동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원한 물로 샤워하고 싶은 유혹은 뿌리치기 어렵죠. 하지만 바로 이 행동이 여러분의 혈액순환계에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와 활동으로 인해 몸이 달아오른 상태에선 피부 혈관이 최대한 확장되어 열을 발산하고 체온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때 갑자기 찬물을 몸에 끼얹으면 혈관이 급격하고 격렬하게 수축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온도 변화는 자율신경계에 큰 충격을 주어 심각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킵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수 있고 심박수도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뇌허혈, 즉 뇌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어지럼증과 실신을 유발하며 가장 심각한 경우 샤워 중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즉 혈관이 이미 약하거나 탄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울산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 뇌졸중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많은 사례가 찬물 샤워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게다가 욕실은 미끄럽기 때문에 어지럼증으로 인해 넘어져 머리를 다치거나 하는 추가 사고는 뇌졸중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햇볕을 쬐고 돌아온 직후에는 절대 바로 샤워하지 마십시오.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쉬세요. 이 시간 동안 땀에 젖은 옷을 벗고 수건으로 몸을 닦고 미지근한 물이나 실온의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몸이 외부 온도에 적응하고 안정될 시간을 주십시오. 샤워할 때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여 점차 시원한 온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습관. 일시적인 시원함 뒤에 숨은 노년층의 위험 다음으로 위험한 두 번째 습관은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것입니다. 햇볕 아래 활동하고 돌아온 뒤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곧바로 몸에 쐬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무더운 여름에는 강한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직접 쐬는 것이 즉각적인 시원함을 찾는 흔한 반응입니다.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피부 온도가 급격하고 갑자기 떨어집니다. 열을 발산하기 위해 확장되어 있던 피부 혈관들이 차가운 바람에 반응하여 급작스럽게 수축합니다. 반면 몸속의 체온은 아직 높고 충분히 내려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부 표면과 몸속 체온의 불균형, 그리고 혈관의 급작스러운 수축은 신체에 큰 온도 충격을 줍니다. 그 결과 어지럼증, 두통, 심박수 불규칙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젊은 사람에게는 가벼울 수 있지만 노년층의 경우 자율신경계 심박수, 혈압, 체온 조절 등 신체 자동 기능을 조절하는 시스템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훨씬 더 심각한 온도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이러한 급작스러운 혈관 수축은 일과성 허혈 발작 TIA, 즉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유발하거나 심지어 혈관 막힘이나 출혈로 인한 실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몸에 직접 쐬지 마십시오. 대신 바람을 천장이나 벽 쪽으로 향하게 하여 방 전체에 시원한 공기가 고르게 퍼지도록 하세요. 선풍기나 에어컨의 회전 기능을 사용하여 바람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방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수건으로 몸의 땀을 닦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이 습관에 대해 꼭 말씀해 주세요. 3.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습관. 시원한 환경이 심혈관과 뇌에 숨겨진 위험. 다음으로 살펴볼 습관은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무실, 상점, 심지어 가정에서도 외부 온도가 35도를 훌쩍 넘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온도를 18, 20도로 매우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15세 20도에 달하는 이러한 급격한 온도 차이는 신체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몸은 급작스럽고 과도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내인성 열 충격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체온 조절 시스템이 과부하되어 혈압이 급격하고 비정상적으로 변동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치솟거나 급락할 수 있으며 심박수가 빨라지거나 불규칙한 박동을 보여 심혈관 건강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심지어 뜨거운 야외에서 차가운 실내로 갑자기 들어갈 경우 일부 사람들은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젊은 사람들에 비해 체온 조절 및 적응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너무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마시면 감기, 인후염, 특히 호흡기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너무 낮은 온도를 유지하면 피부 건조증이나 관절 통증과 같은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온도를 26사 28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온도는 몸이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열 충격을 유발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이상적인 수준입니다. 햇볕이 뜨거운 야외에서 들어올 때는 현관이나 베란다 등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곳에서 50분 정도 쉬면서 몸을 적응시킨 후 에어컨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방 안의 공기가 항상 순환되도록 선풍기를 약하게 틀거나 가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 공기가 정체되거나 너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방 안에 작은 물그릇을 두거나 가습기를 사용하여 공기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햇볕을 쬐고 난 후 얼음물 마시는 습관. 달콤한 해갈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 다음은 매우 흔하지만 위험한 습관입니다. 바로 햇볕을 쬐고 난 후 얼음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팥빙수, 혹은 얼음이 가득한 신선한 과일 주스 등 모든 얼음 음료가 더운 여름날 갈증을 빠르게 해소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쨍쨍한 햇볕 아래 몇 킬로미터를 걸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목이 마르다면 얼음처럼 차가운 음료 한 잔이 유일한 구원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얼음물 한 잔이 실제로는 노년층이나 민감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이 과도하게 뜨거운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물을 급하게 마시면 목, 식도, 위장 부위의 혈관이 수축하여 강한 미주신경 반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반사는 혈압을 갑자기 떨어뜨리고 어지럼증을 유발하며 심하면 몸이 극심하게 반응할 경우 일시적인 심장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가운 물은 위장의 비정상적인 수축을 유발하여 노년층에게 흔히 나타나는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복통 등의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영양분 흡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얼음물 대신 25와 30도 정도의 적당히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마셔서 몸이 온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한국의 전통 음료 중에서도 갈증 해소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보리차나 옥수수차, 혹은 생강차나 현미차와 같은 부드러운 허브차를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음료들은 갈증을 해소하고 간을 시원하게 해주며 몸에 안전하고 영양가도 풍부합니다.
5. 하루에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습관. 혈관과 뇌에 대한 조용한 적. 다섯 번째 습관은 하루에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은 젊은 사람들처럼 갈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집안일, 여가 활동, 심지어 긴 드라마 시청에 몰두하다가 물 마시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몇 잔의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체내 수분량이 2%만 부족해져도 혈액은 현저히 끈적해집니다. 마치 수위가 낮아지고 진흙이 많아진 강물처럼 말이죠.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전 피떡 형성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혈전은 뇌의 작은 혈관을 막아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차단하고 결국 영구적인 뇌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리터 미만의 물을 마시는 노년층은 1.52리터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탈수는 또한 피로감, 두통,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이 습관을 바꾸십시오. 갈증을 느끼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루 종일 꾸준히 물을 나눠 마셔야 합니다. 작은 팁으로는 항상 물병이나 컵을 집안이나 사무실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표시된 물병을 사용하거나 휴대폰 앱으로 물 마시는 알림을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 생수 외에도 미네랄 워터, 순한 허브차, 무설탕 과일 주스 또는 국이나 수프와 같은 액체 형태의 음식도 몸의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 신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농촌 지역에선 많은 노년층이 한낮 최고 기온에 달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밭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혹은 시장에 가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도 이 시간대에 야외에서 운동하거나 작업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강한 햇볕과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고 특히 신체 활동까지 겸하면 몸의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몸이 땀을 통해 열을 충분히 발산하지 못하면 열사병 히트스트로크와 같은 심각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열사병은 심각한 탈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경세포, 단백질 및 내부장기에 손상을 주어 의식장애, 경련을 일으키고 직접적으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고온은 심혈관 시스템의 부담을 가중시켜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심혈관 사건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체 활동은 아침 일찍 오전 7시 이전이나 시원한 저녁 시간 오후 6시 이후로 옮겨야 합니다. 이 시간대는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지 않고 운동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통풍이 잘 되고 땀을 잘 흡수하는 넉넉한 옷을 입으십시오. 항상 물병을 지니고 꾸준히 수분을 보충하세요.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무기력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그늘진 곳이나 실내로 이동하여 쉬면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름철 뇌졸중을 유발하기 쉬운 6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수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졸중이라는 그림자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은 여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효과적인 3가지 황금 습관을 추가로 권장합니다. 저와 함께 각 습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균형 잡힌 저염식. 첫째, 균형 잡힌 저염식입니다. 고혈압의 주원인인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치, 찌개 등 짠 한국 전통 음식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위주로 식단하세요. 소금 대신 천연 향신료를 사용하면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2. 꾸준한 가벼운 운동. 둘째, 매주 최소 15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아침 공원 걷기, 집에서 하는 체조, 요가, 수영 등이 좋습니다. 한낮 뜨거운 햇볕 아래 야외 운동은 피하고
아침 일찍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하세요. 3.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셋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여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매일 밤 7에서 8시간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고 명상이나 음악 감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름은 우리가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준비한다면 더 이상 위험한 계절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들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물 마시기, 제때 휴식 취하기, 그리고 꾸준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뇌졸중을 예방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즐겁게 삶의 모든 순간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 특히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공유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노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더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